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양회를 통해서 한번 나라,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이미 2021년도 중국 양회는 끝이 난 상태입니다. 중국 양회 자체에 대해서 다양한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전문적으로 영상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놓고 보자면요.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이번 양회의 어떤 기조가 이전의 양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 중국말로 진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 느낌을 받느냐면 이전에 이렇게 외치던 어떤 그 힘이랄까요? 그런 어떤 호소력이랄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절제되고 내부적으로 우리 잘해야 돼, 우리 잘해야 돼 이런 느낌을 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중국의 중앙에 있는 지도부들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더불어서 중국의 경제에 대한 그런 관심과 중요도와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 한국 언론에서 중국이 도시화율을 2025년까지 65%인가요? 이제 올리기로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라고 해석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중국의 도시화율은 1년에 1%포인트씩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한 60.4%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2025년에 65%까지 가는 건 기존의 성장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오히려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과 같은 어떤 자산 시장에 버블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앙정부에 있는 어떤 이 관료들의 특징을 다 보다 보면 제가 이런 부분은 좀 부럽다 싶은 게 있습니다. 보면은요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쉬운 표현을 써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그래 하고 설득이 되는 그런 쉬운 말들을 굉장히 잘 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제가 비교하면은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를 하면은 좀 많이 제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영어로 된 단어,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의 그런 거를 많이 쓰는데 사실상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투트랙 전략 이런 거 있죠.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둘 다 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런 식의 약간 좀 용어 장난?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말을 굉장히 조금 그 말을 굉장히 있어 보이게 하면은 그게 상당히 설득이 되는 이상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팬데믹이다 그러면 이상하게 팬데믹이다 그러면 그렇지 이런 문화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쉬운 용어를 쓰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방향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인 용어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요 이게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찍을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게 중국이 최고다 중국이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언론들과 너무 많은 분들이 중국을 완전히 그건 아닌데 그거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게 중국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국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중국과 오랫동안 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과일 종합 세트 같은 거를 사왔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포도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사과도 있고 앵두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먹은 거를 가지고선 야, 이 과일 세트는 이런 맛이야 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각을 맞추면서 이거를 이제 과일 세트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의 언론은 어떤 식이냐면요 이 과일 세트를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저거는 똥맛이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에 똥맛은 확실히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도요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이 장점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국의 단점을 설명하는 영상은 상대적으로 여러분 쉽게 중국 검색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일단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이런 시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LH라는 공기업이 그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다가 거기 있는 직원들이 뭐 투기를 했다, 뭐 이런 걸로 온 사회가 막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 괜히 보도하면 중국에서 좀 캥길 수도 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어디가 옳다 그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이거를 무슨 정보가 있으면 다 까발리고 막 다 이거를 뭐 끄집어내고 얘는 얘 얘기하고 쟤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그러다 시간이 다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계속해서 이것들이 막 터지니까 그것들을 다 소화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뭐 대부분이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죠. 중국이라는 사회는요, 그 자체가 국민들이 사는 데 필수적인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나라의 역할을 첫 번째로는 외세로부터 이 국민들을 지켜내는 어떤 국방의 의무, 요거를 못하면은 나라로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치안. 치안 수준이 중국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은 뭡니까? 의식주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특히 경제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 올해에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내년에는 왠지 한 105만 원, 1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전국 곳곳에 중국에서 뭐 똑똑한 사람, 뭐 덕망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선발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토론도 하고, 사실은 오기 전에 다 이게 내용이 전달이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하고 이제 약간 좀 형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조금 국가는 이런 역할에 더 충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 체제의 민주적이냐 안 민주적이냐, 이거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어떤 그 고위직이랄까 아니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지금 따지는 건데, 중국은 이 부분은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 체제를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으로 한정을 짓고 보면 그런데, 중국은 처음부터 그 체제를 채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욱 놀라운 것은요, 내가 명확하게 나는 어디 체제자라고 말도 안 합니다. 중국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이거 다 해보고 우리한테 제일 맞는 거 쓸래 라는 식인 거예요. 정해진 틀이 아직 없고 제일 좋은 걸로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건.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뭐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독재 체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이 느끼실 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저 녀석 뭐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현지에 살고 또 오랫동안 중국과 접해본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한국에서 접하고 있는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절대 뭘 강요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결코 만만하지 않다. 더불어서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하고 지금 뭐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국면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부 단속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앞날이 다시 걱정이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참 한국 사람으로서 살 때에, 그리고 우리 한민족으로 살 때에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역대로 내내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전쟁에 참여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됐을 경우도 많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뭔가를 하나에다가 모든 걸 다 걸 때가 아니고 주변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양회를 통해 살펴본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진짜 너무 맥락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한민족과 중화민족이 각각 어떤 약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국가 사회라는 각도에서 봤을 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